이 기사 내용에 주목해 주십시오. 마녀집 연구반이 떴다라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언젠가 동북아 고대사의 혁신을 가져올 모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한국도 언젠가는 이러한 모임이 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지는 2월 20일자 제1면에 세기의 발견 마녀집은 향가였다. 한일 고대사의 공백과 수수께끼가 풀린다. 이런 기사를 싣고 국내의 과학적 검증을 요구하는 한편 가능한 검증을 추진하였다. 또 김영애 동국대학교 세계불과학연구소 향가 마녀집 연구실장은 본지에 향가 제작법으로 해독하는 마녀집 이야기라는 글을 연재 중에 있고 지금까지 10여 곡을 소개하여 왔다. 제가 주장한 향가 제작법을 세기의 발견이라고 사실상 평가해 주셨습니다. 과분한 평가이지만은 다만 그 중요성을 인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애 실장은 이미 마녀집 가운데 700여 곡을 해독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일본 마녀집은 향가였다라는 책으로 공개하였다. 이 책에는 마녀집 제1권의 84곡 전부하고 일본 서기 중에 있는 천황에 지은 향가 9곡까지 수록하여 놓았다. 이것 외에도 김영애 실장은 고대어로 쓰여진 황실 제사의 충문 일부까지도 향가 제작법으로 해독하였다. 그러함에도 반론이나 반증, 의논을 향한 움직임이 없다. 이 기사 부분은 일본의 천황 제도를 이해해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대 천황은 물론이고 현재 천황의 황실 제사 충문까지도 향가 제작법이 풀어내고 있다. 고대 황실만이 아니라 현재 황실까지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어떠한 형태로든지 일본의 황실과 국민들이 향가 제작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 실장은 24년 8월 24일 부산 신라대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일본어 교육 문화연구회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마녀집 해독 도구로서의 한국 향가 제작법 실행 가능성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과 중국 측에서도 많은 학자가 참가하기 때문에 전문가들과의 토의가 기대된다. 이 기사는 8월 24일 신라대에서 한중일 3국 국제학술대회에서 향가 제작법이 검토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학회가 아니고 국제학술대회, 그것도 학회 회장도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다. 이러니 향가 제작법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본지에 드라마와 문학으로 살펴보는 한국이라는 글을 연재 중이신 청산조 창자씨의 반응이십니다. 학생시대 마녀집의 노래들을 보았을 때 고대인들의 모습이 눈에 잡힐 듯하였다. 그러한 것을 회상하면서 김 선생님의 마녀집 1번가 해설을 읽고 지금까지의 인식을 뒤집는 내용에 의해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자의 해석이 명쾌했고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계속 김 선생님의 새로운 해석으로 마녀집을 고쳐 읽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이십니다. 제가 마녀집의 첫 작품 1번가를 풀이해드렸습니다. 1번가로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마녀집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와 아타고 놀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옆나라 한국인의 마녀집 해독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아니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술적 태도보다도 이러한 마음 넓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교단에 서 계시는 한양여대 평정민청 조교수님 반응이십니다.
대단히 의의가 있는 시도로서 참신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마녀집이 편집된 무렵은 아직 신화적인 세계관이 지배된 시대였다. 따라서 마녀집도 신화적 문장으로 쓰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에 숨어있는 아직 이해되지 않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한편 고대의 말을 향가의 문법으로 풀이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씀은 향가 제작법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 말씀이십니다. 당연하십니다. 앞으로도 수없는 검증과 토론이 뒤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학계는 상호 논박으로 항상 펄펄 끓는 곳이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통일일보의 동아시아 문자고라는 글을 연재 중에 계시는 수간일 태랑씨의 반응입니다. 김 선생님의 연구는 한자라고 하는 언어가 중국 것이 아니고 동아시아 공통 언어로 발전한 것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나는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당시에 동아시아 제국에서는 한자는 외국어가 아니고 자국 표기 방법의 하나로서 완전히 자유자재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만 마녀치 4,516곡인데 현존의 향가는 신라와 고구려를 합쳐도 25곡에 불과하다. 만들어진 시대도 마녀집보다 뒤의 것이 아닌가.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향가의 법칙으로 마녀집을 해독한다는 표현에는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획기적이고도 본질적인 연구라고 하는 점은 틀림없다. 그야말로 전문가다운 평가이십니다. 향가는 마녀집보다도 늦게 생겼고 작품 수도 적은데 향가가 마녀집을 본받아서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졌지 어떻게 향가 제작법으로 마녀집이 나중에 만들어졌겠는가? 이 말씀이십니다. 저는 일본의 전문가들이 반드시 이 주장을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매우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조 중에 있습니다. 향가는 고조선에서 시작되었고 가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갔다. 공무도화가 황조가 구지가 마녀집 85번가가 향가 이동 루트를 증명한다. 뜻과 발음의 법칙이 언어학적으로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있는 마녀집을 애독하는 민간 단체가 있습니다. 토모노 우라 마녀회, 이러한 이름을 가진 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대표님의 반응이십니다. 마녀집을 연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 다만 김 선생님의 이해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라는 것은 아니다. 고대 일본에서는 한자의 음을 사용하여 일본어를 표기하였다. 마녀 가나라고 부르고 한자의 의미를 갖게 하지 않았다. 한자를 표의적인 면에서 읽고자 한다면은 통용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노래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마녀의 노래들은 일본 고대어를 한자로 써서 나타내기 위해 고안된 표기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은 마녀집의 한자는 소리글자다 이 말씀이십니다. 지금까지의 마녀집 연구자들의 이론의 근거를 둔 평가이십니다. 일본의 연구자들과 국민들은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한국의 학자들과 국민들도 1000이면 1000 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향후 전개될 논증 과정에서 마녀집이 표기된 한자가 과연 뜻글자인가 소리글자인가 하는 문제는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 싸움터에서의 승패가 지난 1000년간 일본 연구자들의 마녀집 연구 결과, 그리고 또 지난 100년간 한국에서의 향가 연구 결과가 일거에 폐기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결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승패는 너무도 쉽게 결정될 것입니다. 향가 제작법의 구조를 이해하고 난 뒤 마녀집을 몇 작품만 풀어보아도 마녀집의 한자가 향가의 한자가 뜻글자라는 사실을 곧바로 이해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신 의견을 주신 일본 측 전문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본 통일일보 8.15 광복절 특집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